자, 우리 22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 미적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수원 수투는 이미 다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수원 수투 다 보고 나서 미적분으로 넘어오길 바래요. 오케이? 수원 수투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미적분 아마 또 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예비 고3일 테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문제 풀이가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미적분은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미적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진짜 이제 고3 친구들 수능 쳤던 수험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안 볼 것 같기는 한데 뭐 수능 끝났으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잘 맞췄는지 그냥 그 위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2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28번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야.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극소라고 했을 때 뭐 극소의 정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등장했을 때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토대로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2차 함수야. 6파이의 x-1의 제곱. 2차 함수 한번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1에서 x는 1에서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1에서 접할 것이고 요거를 fx 이렇게 적어볼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gx가 3fx 더하기 4 코사인 fx라고 했는데 x가 0에서 2 사이 구간에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야. 그러면 극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gx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 g'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g'x를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것이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3f'x 마이너스 4 사인 fx 곱하기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 f'x를 묶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3 마이너스 4 사인 fx.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극소인 걸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부터 봐줘야 돼? 이놈의 값이 0이 되는 x값부터 찾는 게 일단 중요하겠지. 그리고는 이제 부호를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극소인 걸 보이려면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니까. 그치? 그 부호는 조금 이따 보고 우선 0이 되는 x값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가볼게. f'x가 0이 되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자.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 2차 함수의 도함수는 직선 1차 함수니까 x는 1에서 이렇게 생기겠다. 그죠? 이게 y는 f'x.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x는 1을 기점으로 여기가 0이잖아. 그럼 그 좌우의 부호 변화를 살펴야겠지. 1을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가? 플러스로 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인가? 아직 확인해 봐야 돼. 이 친구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x는 1에서 그러면 f1이 얼마야? f1이 0이에요. 0이면 사인 0은 얼마야? 0이니까 4 사인 fx도 0이야. 그러면 3이에요. 그럼 얘가 좌우를 관찰하기도 전에 애초에 어차피 3 왔다 갔다 언저리 왔다 갔다니까 어차피 얘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고 얘는 계속 플러스일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가 되겠네. 어디에서? x는 1에서 극소를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일단 x는 1 하나 있을 것이고 자, 우리 또 살펴봐야 되겠지. 우리가 지금 얘가 0이 되는 거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 사인 함수가 등장하니 우리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
자, 우선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sin fx라고 할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sin의 이 정의역의 원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잡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지. 자, sin x 그려볼게. 이렇게 반복돼서 그려질 거야. y는 sin x.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sin fx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3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되잖아. 차근차근 해봅시다. 차근차근. sin fx가 4분의 3이라는 건 sin 함수와 y는 4분의 3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지. 자, y는 4분의 3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y는 4분의 3이라고 해보자. 여기다. 자,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교점이 생길 거야. 이 친구를 알파,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해볼게. 괜찮니?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건 y는 sin 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는 건 x값이 알파란 얘기야? No. fx 값이 알파란 얘기고 fx 값이 베타가 돼야지 이게 만족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살펴볼게. 요거. 자, fx가 알파가 될 때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고 여기는 파이니까 알파는 일단 파이보다는 작겠네. 그지? 자, 그럼 fx가 알파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y는 fx 그래프니까 알파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알파. 이렇게. y는 알파. 이렇게 있겠죠. fx가 알파인 경우를 살펴볼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x가 0에서 2 사이 범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이 범위를 미리 구해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0은 어차피 대칭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대칭이야. 그러면 x가 2일 때 fx의 값은 6파이야. 여기는 6파이야. 6파이. 그러니까 요 아래로 살펴보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y는 알파일 때 교점이 몇 개 발생해요? 2개 발생해요. 그럼 그 2개를 한번 표시해보자. 하나, 둘.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x값을 내가 살펴볼 건데 극값을, 극소인 걸 내가 확인하려면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f'x 3 마이너스 요거 한번 다시 적어볼게. 공간이 없네. 여기다 조금 작게 적을게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y는 알파 f'x 3 마이너스 4 사인 fx. 자,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적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볼게. 자, 요 교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잘 따라와봐. 그냥 기본적인 개념, 합성함수의 개념만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아요. 좌에서 우로 우리가 갈 건데 x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이렇게 가죠. 즉 알파보다는 작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x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알파보다 크게 형성이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알파보다 작게 형성이 되면서 알파보다 크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겠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함수값은 이렇게 이동하겠네.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4분의 3보다 작은 상태에서 4분의 3보다 큰 상태로 가죠. 4분의 3에서 작은 상태에서 4분의 3보다 큰 상태로 가.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거 요거 4분의 3에서 작은 상태로 4분의 3보다 작은 상태로 그러면 4를 곱하면 3보다는 작아지죠. 그러면 3에서 3보다 작은 놈을 뺐으니까 플러스에서 4분의 3보다 커.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값으로 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가네. 그 다음 f'x는 뭐야? x가 1보다 크니까 애초에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대. 그럼 전체는 어떻게 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극대네. 극소가 아니라 여기는 극대가 생겨요. 이해돼? 좋아요. 그럼 여기도 한번 봅시다. 2개 생겼으니까 여기 x를 기준으로 볼 건데
얘도 좌우를 살펴야겠지. 그러면 좌우로 살피면 알파보다 큰 상태에서 알파보다 작은 상태로 가요. 자, 알파보다 큰 상태에서 알파보다 작은 상태로 가니까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가지. 역으로 가지,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그러면 4분의 3보다 큰 상태에서 4분의 3보다 작은 상태로 가요. 그러면 요걸 계산을 했을 때 4분의 3에서 큰 상태에서, 즉 3 빼기 4 sin fx에서 sin fx가 4분의 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에서 4분의 3보다 작은 상태로 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근데 f'x가 x가 1보다 작으니까 f'x는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랑 곱한 상태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고 이거 뭐야? 극대가 되겠네. 아, 그러니까 요점 다 뭐가 되겠다? 극대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극소가 되는 거니까 아, 요 지점은 안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베타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y는 베타를 한번 그려볼게.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나 모양이 어차피 똑같고 성질이 똑같겠지? 당연히 이 친구나 성질이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어떻게 됐어? 아까는 아이고야, 요 모양이었다면 요 모양은 조금 둘이가 성질이 달라. 왜? 얘는 요 순서로 봤을 때 4분의 3보다 작은 데서 4분의 3보다 큰 상태로 가고 얘는 4분의 3에서 큰 상태에서 4분의 3보다 작은 상태로 가니까 아, 성질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모양은 같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모양은 같은데 성질만 반대이니까 얘는 극소가 되고 여기도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선생님 진짜예요? 라고 한다면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똑같은 방식대로 계산을 하시면 극소라는 걸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거의 다 했어. 뭐야? 아, 여기에도 근 생기고 뒤에도 계속 근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6파이까지니까 6파이보다 항상 작아야 되니까 그죠? 주기 함수잖아. 2파이, 4파이, 6파이. 다시 말해서 사인 함수가 여기가 4파이고 여기가 6파일 테니까 요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요까지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아까 여기에서는 극대 2개 발생했고 여기서는 극소 2개 발생했어요. 그럼 마찬가지잖아. 여기는 극대 2개, 극소 2개, 극대 2개, 극소 2개. 총 극소 몇 개 발생해? 6개 발생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6개 발생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요거 1개 발생하는 거 있자 했잖아. 그치? x가 1일 때. 그러면 6개에 1개니까 총 몇 개가 발생하겠다? 총 7개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우리 29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결국은 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 극한값을 구하래. 세타 곱하기 f 세타분의 g 세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당연히 f 세타를 뭐에 대한 식으로?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 g 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겠죠? 조금만 더 쉬운 거부터 해보자. 여기가 f 세타고 여기가 g 세타네. 안 적었네. f 세타가 조금 더 쉽겠죠? 요거보단. 그래서 f 세타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거야. 당연히 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면 알 수 있을 거야. 호가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끄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2라고 문제 조건에 있거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일단 호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보자. 요 호의 길이. 아, 호의 길이. 요 부채꼴의 넓이. 요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시면 요 각을 알아야 되니까 이 각을 구해보자.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2세타야. 그러면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뭐야? 4세타예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r제곱. r이 뭐야? 반지름 길이 1. 1의 제곱에 4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f세타는 요거잖아. 요거. 그치? 그러면
요거의 넓이를 구했다면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게 있어. 어떤 거? 요 넓이는 필요 없는 넓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자르자. 어떻게 잘라? 요렇게 자르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서 얘를 뺄 수 있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F세타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지름을 포함하는 삼각형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이게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좋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리고 뺄 거야. 우리 부채꼴 구한 거에서.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뭐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 삼각형을 빼줄 거예요. 그 다음 뭘 더해줄 거야? 요 직각삼각형을 더해줄 거야. 이렇게. 요거.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4세타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세타.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 다음 더해줄 거야. 뭐를? 요 직각삼각형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길이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요 길이나 요 길이를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가 2세타야. 여기가 90도야. 삼각비. 전체 길이가 2니까 2 사인 2세타. 맞아요? 요 길이가 2 사인 2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 구할 수 있나? 요게 2세타니까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거기다 세타를 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 길이만 알면 요거 A에서부터 요까지 요 교점까지 요 길이만 알면 2분의 1 요거 사인 요거 하면 되겠네.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잘 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파란색의 길이 분의 2 사인 2세타니까 미적분에서 원래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그럼 요게 사인 3세타랑 같죠? 여긴 사인 3세타. 그럼 네모는 사인 3세타분의 2 사인 2세타. 오, 복잡하다, 그지? 요거는 사인 3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더해주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어차피 바뀌죠. 코사인 3세타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3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 더럽게 기네, 그지? 그 다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니까 코사인 3세타.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이 되게 복잡해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적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적는 거고 어차피 우리 극한값 계산하잖아. 그러면 다 날라가겠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쉽게 계산하시면 돼요. 빠르게 다 없애주면 돼. 우리 다 생략하잖아. 그지? 그렇게 문제 풀면 되니까 지금 식이 좀 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자, G세타 구해봅시다. 이번에는 F세타는 구했으니까. 자, 정삼각형이래. 요 길이가. 요 삼각형이. 그리고 요 큰 삼각형에 내접해 있으니까 내접한다는 그 성질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근데 내가 G세타를 구하려면 당연히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 그럼 그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할 때 바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냥 X라고 둘게요. 이 X랑 내접하니까 닮은 삼각형이 보이죠? 그러면 X랑 2가 닮았네. 그죠? X 대 2는 자, 삼각형을 표현하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로 닮았어.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하기는 조금 빡시지.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하는 건 좀 빡셔. 어떻게 할까? 요 높이랑 전체 높이를 구하는 게 조금 편해 보이네. 다시 말해서 요 높이가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x죠. 그리고 전체 높이는 얼마야? 전체 높이는? 이거 어떻게 구해? 90도고 세타니까 사인 요거. 그죠? 그럼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요것만 그대로 넘기면 되죠.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3세타 2사인 2세타. 복잡하다. 그죠?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 x 대 2는 요 높이 대 전체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조금 계산하기 힘드니까 t라고 둘게. t 대 t 빼기 2분의 루트 3x가 되겠죠. 마저 계산해 봅시다. 요거 계산해 보면 이 t는 반대로 적었네. 반대로. 쏘리. x가 요거니까 t 빼기 2분의 루트 3x 대 t라고 적는 게 맞겠죠? 그러면 2t 마이너스 루트 3x는 xt가 되고,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x만 알면 된다 했잖아. x를 표현해야 되겠죠. x는 t 플러스 루트 3분의 2t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g세타는 뭐야?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x제곱이고, x제곱은 뭐야?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럼 계산해주자. 2t의 제곱. 2t가 아까 뭐였어? 사인 세타 사인 3세타 2사인 2세타 제곱.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다 생략하고 푸세요. 내가 그건 좀 이따가 보여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t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t 플러스 루트 3, 이건 좀 적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세타 곱하기 f 세타분의 g 세타를 계산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니? 이거 다 적을 거야? 그러면 답도 없죠. 그지?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는 수렴할 거니까 사인 세타는 세타, 탄젠트 세타도 세타, 코사인 세타는 그냥 1로 가까이 갈 거니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분모부터 적어보면 세타에 f 세타 적어볼게. 2세타, 얘는 4세타로 생각해도 되지. 마이너스 2세타, 얘는 2세타로 생각하고 얘는 3분의 2로 생각하면 되니까 2 약분시키고 3분의 4 2세타, 3분의 8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이건 1로 가니까 이렇게 적고 분해. 얘는 어떻게 가? 세타 3분의 2, 3분의 4, 3분의 8, 3분의 8세타. 그냥 4랑 2랑 일단 약분시킬게. 계산 너무 복잡하니까. 루트 3에 3분의 4세타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되니? 이거 어차피 뭘로 가? 요게 아까 t였거든? 근데 얘는 3분의 2로 가지만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차피 0으로 가지.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그냥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마저 계산을 해봅시다. 봐봐. 세타 약분시키고 3분의 4는 9분의 16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세타 다 약분시켜주면 뭐만 남겠다? 3분의 8에 27분의 16 루트 3 따라서 9분의 2 루트 3. 답은 얼마? 9랑 2를 더하면 1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망의 마지막 30번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문제를 봤는데 fx가 문제를 읽어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래요. 자, 조건가 나를 성립하는데 조건가부터 한번 읽어보자. f1은 1이고 fx를 1에서 2까지 적분한 게 4분의 5래. 얘는 그냥 값이니까, 계산이니까 뭔가 조건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조건 나를 봤더니 f 인버스 x, 그러니까 fx의 역함수가 gx래요. 그랬을 때 gex가 이 fx를 만족시킨대. 자, 역함수가 등장했어. 여러분들이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식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식 엄청 복잡해져. 어차피 계산 못해. 그러니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겠지. 뭐를 이용한다? y는 x 대칭. 그죠? 그러니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y는 x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한번 봅시다. x, f 프라임 x를 1에서부터 8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래요. 얘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지? 부분 적분. 왜? x, fx를 내가 미분을 하면 fx 더하기 x, f 프라임 x가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우리 요거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x, fx를 1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계산하시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 fx를 적분한 값 이걸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겠네. 따라서 잘 봐. 얘를 마저 계산해 보시면 8f8 나는 f8을 구해야 되는구나. 괜찮니? 그 다음 마이너스 1 f1인데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 fx를 적분한 값.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야? 자, 두 가지야, 두 가지. f8. 그 다음 fx를 뭐? 1에서부터 8까지 적분한 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f1은 1이래요. f1은 1이래. 그러면 내가 1을 여기다 놓으면 f1은 1이니까 요 점을 갖게 되겠죠. 근데 나는 f8이 궁금하단 말이야. f8이 어디에든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뭔가 조건 나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뭐 여기선 더 이상 f8을 구해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구하나. 자,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위치 좀 바꿀게.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를 1로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 자, G2는 2F1이래. F1이 1이니까 2F1은 2네. 그럼 G2가 2란 얘기인데 X는 2에서 G2는 2란 얘기는 역함수가 2,1을 지난다? 다시 말해 원함수도 fx도 뭐를 2,1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따라서 이 얘기는 f2도 2란 얘기예요. 당연하지. y는 x 위에 있는데 역함수랑 원함수는 y는 x 위에서는 반드시 만나잖아. 그치? 그 다음 그럼 f2는 2니까 다시 G4는 2f2고 요 조건 나에 의해서 f2가 2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러면 G4는 4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요 점을 지나겠지. 역함수가 4,4를 지난다? 원함수도 4,4를 지난다. 따라서 F4도 4. 여러분 느낌이 와요?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F8이 얼마가 되겠니? 8이 되겠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F8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오케이. 요거 그냥 바로 계산. 63. 그치? 요것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8의 위치는 표현하자. 8. 에헤이. 여기가 8. 그러니까 지금 fx가 이렇게 만난다는 건 알겠네. 자, 그러면 봐봐. fx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줄은 몰라. 일단 요 점의 위치만 알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요거 있지, 요거. fx를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했대. 그 넓이가 4분의 5래요.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게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야? 2,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4분의 6이지. 사다리꼴의 넓이보단 작네. 그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4분의 5니까 4분의 6보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보단 작고 이 fx가 증가함수이며 f1은 1을 지나고 f2는 2를 지나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뭐가 된다? 4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을 몰라. 그잖아. 그 다음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뭔가 얘가 또 쓸모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또 적용을 해보자. 자, 1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4분의 5예요. 그러면
fx가 2분의 1 gex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한번 바꿔볼게요. 2분의 1 gex가 되고 치환 적분 한번 해볼까? gex에서 이 ex를 t로 바꾸시면 요거는 2에서 4까지로 바뀌지? 그 다음에 2x는 t 할 때 2dx는 dt니까 4분의 1 gt dt로 바뀌어요. 그치? 그 값이 얼마래? 4분의 5래. 4 약분시키면 gt. 즉 역함수가 2에서 4까지의 적분한 값이 얼마란 얘기야? 5라는 얘기예요. 4 날리면 요 값이 얼마다? 5다. 그럼 봐봐. 지금 원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역함수가 요 2에서 4까지 역함수가 그려진대. 그 넓이가 뭐래? 5래요. 5.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봐봐. 2, 4, 6에 2분의 1 곱하면 6이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6이래. 근데 요 적분한 값이 5래. 그러면 원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하는 함수죠? 그러면 대강 요 사다리꼴의 넓이보다 작을 거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요 넓이가 뭐가 되겠어? 5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역함수니? 우리가 궁금한 건 뭐? 원함수 fx잖아. 그러면 원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뭐? y는 x 대칭이니까 대칭되게 그려주면 되지. 이게 fx네. 그리고 요 넓이가 4분의 5였어. 그럼 당연히 요 넓이가 4분의 5면 요렇게 둘러싸인 넓이도 4분의 5잖아. 근데 우리는 1에서부터 8까지 요 아래의 적분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봐봐. 요 큰 정사각형 4, 4, 16, 요 작은 정사각형 빼면 12. 요 기역자 모양의 넓이가 12예요. 근데 거기서 4분의 5를 뺐으니까 쏘리. 요 5지? 4분의 5가 아니라 5지? 아까 5라 했잖아. 요 기역자 모양의 넓이가 12에다가 5를 뺀 거니까 요렇게 둘러싸인 넓이는 뭐가 되겠다? 12에서 5를 뺀 7이 되겠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에서부터 4까지 fx를 적분한 게 얼마? 7이었잖아.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똑같이 해주시면 또 4에서 8까지의 gx를 정적분한 게 얼마가 되겠다?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얼마? 28이 돼요. 똑같은 원리로 4를 곱해주면 되잖아. 28.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 또 계산해 보시면 4, 8이니까 12, 24.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24거든. 28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보단 크겠네. 그러면 대략 한 gx의 그래프가 한 요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또 뭐야? fx니까 y는 x 대칭시키면 요렇게 그려지겠다. 근데 요 파란색의 넓이가 아까 얼마? 28이야. 그러면 요 넓이가 28이란 얘기고 요 빨간색 요 넓이. 근데 또 마찬가지로 88에 64에다가 작은 사각형 4, 4, 16을 빼시면 48, 기역의 넓이가 48이야.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또 뭐가 되겠어? 48 빼기 28이니까 4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끝났네. 그러면 결국 요 친구들의 넓이의 합은 얼마가 되겠니? 1에서부터 8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47 더하기 4분의 5가 될 것이고 요걸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볼게요. 16 더하기 빼기 4분의 5니까 쏘리 잠깐만. 이게 큰 사각형이 64고 4, 4, 16이니까 48. 48에서 28을 뺐으니까 20이네. 40이 아니라. 미안해. 여기 20이에요. 20. 그래서 27 더하기 4분의 5네. 미안해. 자, 그럼 27을 빼주시면 6, 5, 36, 36이네.
계산 마저 해봅시다. 4분의 144 빼기 5. 4분의 139. 더하시면 얼마? 143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30번 문제는 뭐? 역함수랑 원함수가 같이 나오면서 결국 적분하는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모든 최종 집합체지. 사실 모든 게 다 나왔잖아. 그치?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예전의 미적분에 비해서 30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난이도고 1, 2, 4, 8, 이 정도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꼭 연습해 보시고 미적분 공부는 한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래서 우리 미적분도 확률과 통계에 이어서 주요 문항, 총 3문항을 했었지. 그치? 요 3문항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다음 내년 2023년 수능을 위해서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미적분 공부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좀 좋은 공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무리 다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보시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험 친 수험생들 모두 다 고생하셨고 내년에 시험을 칠 수험생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